안녕하세요. 소장이지 박중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해외 구매 대행 관련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그 유튜버 중에 잘나가는 서과장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영상에서 저를 언급을 하셨어요. 저랑 가끔 연락을 하시는데 제가 하루의 절반 정도 상담한 적이 있다고 이제 하소연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영상에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어떤 상담을 주로 많이 받는지 그걸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건 이거예요. 내용 증명을 합의금 때문에 받았는데 합의를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정해져 있어서 이거는 이제 법률적인 질문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합의를 하느냐 마느냐는 사장님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지 법률적으로 뭐 반드시 합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합의 안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직접적으로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합의하라 그러면 합의할 거고 합의하지 말라 그러면 합의 안 할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보통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이미 답이 있어요. 합의를 하고 싶다, 아니면 합의를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답이 있는데 확인을 위해서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서 저한테 연락을 하라고 했던 거는 왜 그랬냐면,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선택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돈을 주고 합의한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준다, 뭐 이런 거죠. 언제까지 연락을 줘서 이제 상품 판매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판매 내역을 보내주고 게시물을 내리고 이런 걸 요구하죠. 근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돈을 안 주고 무대응하고 경찰서에서 연락 오면 방어한다. 세 가지거든요. 전화를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두 번째 선택지는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첫 번째 합의한다, 돈 주고 합의한다, 이건 괜찮아요. 합의하는 걸 말릴 이유가 없고요. 방어를 끝까지 하겠다, 이것도 괜찮아요. 방어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두 번째 선택지, 상대방이 원하는 걸 다 해준다, 이걸 해주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돈을 줄 생각은 없다, 이거면은 좋은 선택지가 아닌 것 같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판매 내역을 보내주는 거예요. 판매 내역을 보내주는 이유는 이렇게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나를 봐줄 것이다, 나에게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자기 상표권 침해가 돼서 가슴이 아파서 이제 연락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금전을 목적으로 연락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고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실 생각이면 이제 합의의 방편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줌으로써 금액을 낮추겠다, 이런 생각이시면 괜찮아요,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고 돈을 주지 않겠다, 이런 의도시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연락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내용 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 증명을 받았는데 여기 써있는 날짜까지 회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용 증명은 그냥 편지입니다. 편지에 누가 뭐 하라고 시켰다고 해서 그걸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 물론 연락을 합의 목적으로 하셔도 되고 뭐 안 하셔도 되고 그건 선택에 맡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남는 거는 돈을 주고 합의를 하느냐 아니면 돈을 안 주고 방어를 하느냐, 둘 중 하나잖아요. 두 번째 선택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합의를 하느냐 방어를 하느냐에서 진짜 궁금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합의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걸 법률적으로 바꿔 말하면 내가 합의를 안 하고 방어할 수 있을까요?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안마다 달라요. 이거 당연한 얘기지만 매 사안마다 다르고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화하시면 이제 전화한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모든 정보를 파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하는 게 보통 있는데, 특허법 위반,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상표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네 가지 중에서 특허법 위반은 저는 이제 확률상 이기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태까지 이제 상담을 했던 특허법 위반 사건들은 합의금 장사라기보다 실제로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당한 거에 대해서 억울한 감정을 가지시고 연락한 케이스였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충분한 조사를 한 거기도 하고, 특허권이라는 권리가 굉장히 구체적인 권리거든요. 아예 이제 특허라고 정리가 돼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위반이니 아니니 따지기도 굉장히 쉽고, 그래서 그런 사건들은 싸우면 지락률이 높다고 제가 보통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나 이제 서과장님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저작권법 위반 사건, 그래서 제품 사진 가지고 저작권법 위반 고소하는 사건은 이건 방어하기가 쉬워요. 예술적 가치가 없는 단순 제품 사진은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이제 어떤 케이스를 가져도 웬만하면
저작물성이 없는 경우가 많을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방어하기가 쉽습니다. 다만 요새는 그래서 저작권법으로 잘 내용 증명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게 거의 이제 상표법 위반으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전에 저작권법 위반을 보내셨던 것들도 상표법 위반으로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상표법 위반이랑 부당경쟁 방지법 위반은 좀 비슷한데,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똑같은 케이스를 가지고도 사장님마다 대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C로 시작하는 어떤 대기업에서 어떤 캐릭터 상품 가지고 내용 증명을 굉장히 많이 보냈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보냈나 봐요. 저한테 상담 연락 주신 분들이 비슷한 시기에 다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딱 절반이었어요. 절반은 합의하고 절반은 합의 안 하고 반반이었습니다. 똑같은 정보 드려도 사장님마다 취향이 다 다르세요. 그래서 상표법 위반은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정보를 드려도 좀 갈린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모든 상표법 위반 사건이 다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개개 사안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 뭐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상표법 위반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를 뭐 싫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전화 주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문서를 봐야 될 것 같다. 문서를 봐야지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다. 물론 이제 그 아까 말한 C 어떤 대기업의 뭐 케이스 같이 안 봐도 제가 내용을 외우고 있는 거는 뭐 안 보여주셔도 되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저도 처음 보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문서를 받으셨고 어떤 행위를 하셨는지 이메일로 질문을 하시는 게 첨부해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상담하는 내용의 한 80%인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합의를 할지 말지를 저한테 물어보셔도 제가 결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이제 봐줄 것이다 라고 행동하는 건 별로 그렇지 않다, 착각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고, 특히 판매 내역을 보내는 거는 치명적인 행동일 수가 있어서 이제 합의 목적으로 보내시는 건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 목적이신지 아니신지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건에 따라서 이제 방어가 가능한지 아닌지는 당연히 다 다르고 행위에 따라 다른데, 일반론으로 얘기하자면 최근에 보통 내용 증명을 많이 받는 상표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드리면 좀 애매해서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반반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이나 특허법 위반 사건이랑 좀 달라요. 상표법 위반 사건은 이제 어떤 행동을 하셨고 상대방이 어떤 내용 증명을 보냈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되, 연락을 주실 거면은 이메일에 제가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써서 물어보실 거를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는 게 훨씬 상담하는 데 좋습니다. 오늘 해외 구매에 대한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유용한 정보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